자, 오늘은 두 번째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마찰력 했죠. 마찰력. 자, 마찰력이라는 거는 물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톤이 이렇게 갈 때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 자, 근데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다. 자, 그래서 무게가 2배 되면은 마찰력이 2배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접촉면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기체 있죠, 기체나 여러분 어디냐면은 기체나 액체 속에서 물체의 부력. 우리 부력이란 건 떠오르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 부력이 작용하는 거. 그리고 실제 여러분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만화 보면은 동생을 물에서 업었을 땐 가벼운데 물 밖에서는 무겁다고 실제로 여러분 수영장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이런 경험 했었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물 속에서는 물 밖에서보다 몸이 가볍다는 게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지는 거. 자, 과연 이런 것처럼 물 속에서 물체가 가벼워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은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결과부터 여러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0g짜리 추라고 나왔어요. 100g.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g짜리 추다. 자, 그럼 여러분 대략 자, 우리 1kg일 때는 지우가 잡아당기는 게 9.8N, 약 10N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100g일 때, 즉 0.1kg일 땐 약 1N이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 얘를 똑같은 추니까 얘도 1N, 얘도 1N 같은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겨요. 무게랑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 막대가 수평을 이뤄요. 자, 근데 얘가 자 하나를 컵에 담갔어요. 자, 그럼 얘는 여전히 여러분 특별한 차이가 없으니까 1N이겠죠. 자, 얘도 컵에 잠기기 전에는 똑같이 1N이었어요. 자, 근데 얘가 물속에 잠기는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에 잠기면은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힘, 즉 부력이 작용해요. 부력. 자, 근데 부력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0.1N 정도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아래로 당기는 힘 1N, 위로 떠오르는 힘 0.1N.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자, 얘가 실질적으로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겠어요? 네, 1N에다 0.1을 빼면 0.9N이죠? 자, 그럼 이 부력에 의해서 실제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무거운 이쪽으로 아래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쭉 보면은,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지구가 추를 당기는 아까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 자, 공기 중이나 물 속에서나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몇 뉴턴이었죠? 중력의 크기는 둘 다 1뉴턴이었어요. 자, 그런데 추를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물 속에 집어넣죠. 그랬더니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물 속에 잠긴 추의 중력과 반대 방향. 자, 우리 아까 보면은 자, 부력은 자, 요 중력 아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해진다고 그랬죠? 자, 이런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자, 이것처럼 자, 액체나 기체. 우리 아까 한 컵이었으니까 물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물체는 그 액체나 기체로부터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자, 우리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부력이라고 그래요. 이때 부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뜬다. 뜨다라는 뜻이에요. 뜨는 힘.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배 있죠. 무거운 배. 쇠로 된 무거운 배가 뜰 수 있는 거는 배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거다란 쇠로 만든 아주 무거운 배가 물에도 뜨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헬륨 풍선 있죠. 아이들이 갖고 노는 헬륨 풍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헬륨 풍선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 여기 공기 있죠. 공기. 이 공기에 의한 부력. 자 공기에 의한 부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입으로 불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죠? 얘는 헬륨 말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 부력이 중력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요. 자 우리 그럼 계속 쭉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이거 실험하기는 부력의 크기 있죠 여러분.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고 실제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밑줄이라도 한번 쳐볼까요? 자 부력의 크기랑 그 다음에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실험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보여줄 테고 자 일단 우리 실험 결과를 갖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는 자 메스시 여기 눈금 실린더 안에다가 자 여기 현재 200ml의 물을 넣어놨어요. 자 얼마를 넣어놨다고 그랬죠? 200ml의 물이 현재 담겨 있어요. 자 200ml. 자 그리고 추는 몇 개 매달았죠? 2개 매달았어요. 자 근데 100g짜리 추 2개니까 몇 뉴턴이겠죠? 네 2뉴턴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는 추가 몇 뉴턴을 가리키고 있냐면 2뉴턴을 가르치고 있죠.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추 1개 있죠. 추 1개. 자 추 1개만 여기 보면은 물에 잠겼어요. 자 그러니까 추 1개의 부피만큼 자 물의 부피가 위로 올라갔겠죠. 처음에는 200이었는데 200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겠죠. 추 1개가 담기면.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면 212.5. 자, 그러니까 12.5ml만큼 자, 물의 부피가 증가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때 우리 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 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 얘네들이 실제로 받는 힘. 아까 2개가 다 공기 중에 있을 때는 2뉴턴의 힘을 받았죠? 자, 근데 하나가 물에 잠기니까 아까 2뉴턴보다 여러분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네, 1.87이니까 아까보다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보다 가벼워졌죠? 자, 그래서 아까보다 가벼워졌어요. 자, 이게 얘기하는 거는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의 힘이 2뉴턴이라고 그랬고 자, 얘가 1.87이 되려면 반대 방향, 즉 위쪽으로 떨어지는 힘이 얼마가 위쪽으로 떠오르는 힘이 얼마가 되냐면은 0.13 뉴턴. 그래서 이때는 부력이 0.13 뉴턴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1개만 잠겼죠? 이번에는 둘 다 물에 잠겼어요. 자, 그랬더니 부피가 아까 200보다 225.0이니까 25.0 ml가 증가했죠? 아까 1개 넣었을 때보다 2배의 부피가 더 증가했죠? 자, 그랬더니 자, 힘의 크기 용수철에 지는 거는 1.275 뉴턴. 즉 처음에 이 물체 2개의 중력은 무게는 2뉴턴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얘가 1.75가 됐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는 힘이 얼마가 됐다는 거죠? 0.25 뉴턴. 그러니까 부력이 아까보다 커졌어요. 여러분 대략 몇 배가 커졌죠? 아까는 1개 있을 땐 0.13. 자, 추가 2개 다 잠겼을 땐 0.15. 양 몇 배가 늘었냐면은 2배가 늘어났어요. 자, 그럼 부피도 어떻게 됐어요? 1개일 때랑 2개일 때. 자, 2개를 집어넣으니까 부피도 2배 됐죠. 자, 이것처럼 자,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2배 증가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2배로 증가한다. 즉 물체의 부력의 크기는 그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결과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이처럼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물에 잠긴 부피예요. 물체의 부피가 아니라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즉 추가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를 예를 들어서 쇠조각 칩시다. 자, 질량이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쇠조각, 우리 쇠조각도 1kg, 자, 나무도 1kg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나무도막과 쇠조각이 질량이 같죠? 자, 근데 얘도 같은 깊이에 나왔어요. 자, 요 안에 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속 한 3m 정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1kg, 1kg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9.8N. 얘도 9.8N.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라고 그랬죠? 자, 근데 쇠조각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부피가 요만큼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물에 잠긴 게 요 정도 부피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무 토막은 어떻죠? 네, 질량이 같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잠겨있는 물에 잠긴 부피가 더 커요. 자, 그러니까, 자, 쇠조각보다는 나무 토막이 물에 잠긴 부피가 크니까 부력이 쇠조각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잘 보면은 아까 우리 중력이 9.8N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부력이 중력보다도 커요. 나무 토막 같은 경우는. 중력보다도 크니까 뜨는 힘이 더 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력 때문에 이 나무 도막은 중력을 이기고 위로 떠올라요. 자, 반면에 자, 여기 쇠조각 봅시다. 쇠조각은 여러분 중력하고 부력 누가 더 크죠? 네, 중력이 더 커요. 자, 그러니까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 쇠조각은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부력은 중력보다 크고 쇠조각에 작용하는 부력은 중력보다 작아요. 그 크기는 물에 잠긴 부피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자, 물에 잠긴 부피. 자, 누가 더 크죠? 자, 물에 잠긴 부피는 자, 이 나무 도막하고 쇠 중에 나무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역시 부력도 역시 누가 클까요? 그러니까 부력도 상대적으로 나무가 쇠조각보다 크죠? 자, 그래서 이 부력이 큰 나무 도막이 중력을 이기고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